네, 안녕하세요. 빌딩 자동 제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마트 빌딩 구축을 위한 자동 제어 시스템 도입 방안인데요. 그동안은 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HVAC, 디지털 인프라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 큰 흐름을 벗어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딩은 아시겠지만 빌딩은 점점 더 스마트해지고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세 가지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IoT라든가 빅데이터 분석, AI를 통해서 빌딩은 점점 더 첨단화되고 있는데요. 이 첨단화를 위해서는 계속된 디바이스들을 연결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된 연결성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고 사용자는 보다 나은 업무 환경과 더 높은 대응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좀 더 편리하게 엔지니어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에는 네트워크 연결된 다음에 커미셔닝하고 프로그래밍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네트워크가 구성되기 전부터 와이파이라 블루투스를 통해서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빌딩은 점점 더 효율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IoT라든가 연결이라든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를 빌딩의 운영 및 에너지,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방과 공간에서 상황별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은 이 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누가 들어온지, 몇 명이 들어온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빌딩 건축주는 미래를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필요로 합니다. 빌딩은 변화하는 사용자, 빌딩 소유자 요구에 따라 진화해야 되는데요. 빌딩 시스템은 한번 설치가 되면은 10년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미리 미래를 대비해서 더 첨단화된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왔을 경우에 좀 더 쉽게 간편하게 비용 추가 없이 계속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커넥티드 룸 솔루션입니다. 지금부터는 CRS라고 말씀드릴 건데요. 미래의 공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 CRS 시스템은 효율성과 개인화된 사용자 환경을 위한 연결 허브인데요. 최신의 스마트 빌딩 솔루션과 IoT를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대비한 디지털 인프라를 쉽게 확장하고 변경이 가능하고요. 개인화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 및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이 됩니다. 개인화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 방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조명을 제한다든지 공조를 제한다든지 이런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운영 면에서나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나 향상된 기능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최신의 무선 기술도 지원해 드리는데요. 블루투스라든가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함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운영 및 에너지 효율성 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빌딩 가치 상승입니다. 이 CRS 시스템은 개방적이고 안전한 백넷 IP 기반 솔루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빌딩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백넷 시스템이 적용된 기존 빌딩에서도 손쉽게 통합이 가능하고 실내 데이터에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에너지 운영 비용의 저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문형 테넌트 서비스라든가 빌딩 내 길찾기, 자산관리, 공간 활용 및 기타 스마트 빌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무선 통신을 활용하여 미래의 서비스를 대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게 빌딩 내 길찾기 기능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솔루션은 모듈식 컨트롤러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펙스, 캐세도 향상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듈을 뗐다 붙였다 구역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빌딩 내 레이아웃을 쉽게 변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용자의 편안함과 생산성 향상인데요.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며 편안한 사람 중심의 사무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고, 사용자 중심의 앱, 서비스 및 편의시설을 확장하여 생산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저희가 이제 이 컨트롤러뿐만 아니라 사용자용 앱을 다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상 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용자의 변화하는 사무 공간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제 구역을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방해하지 않고 시스템 소프트웨어상에서 구역을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환경으로 환경 및 규제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효율성 향상입니다. 백넷 개방형 산업 프로토콜인 백넷, 조명용 KN에서 달리 지급이 SMI, BLE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하기 때문에 BMS뿐만 아니라 그 하위에 있는 여러 다른 시스템과도 쉽게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향상, 반복성 향상, 설치 비용 절감, 표준 응용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구역별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성 면에서는 훨씬 향상될 수가 있고, 당연히 설치 비용도 절감되고, 표준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 엔지니어가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바일 커미셔닝을 통해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기 전에 구성하고 커미셔닝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가 구성되기 전에 커미셔닝, 엔지니어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점 중에 테스트한 결과도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포트를 받아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빌딩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빌딩 통합은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통합을 해서 SI 서버에 여러 가지 시스템 통합을 했는데 말 그대로 통합만 했을 뿐이고, 여기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는 별로 없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 이유가 서로 다른 시스템 공급체 간의 업무 비협조라든가, 작업이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상승한다. 이 내용은 이제 중간에 게이트웨이를 설치한다든가, 미들웨어를 개발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작업들이 어렵고요. 비용이 상승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건설 중 세심한 계획 및 조율이 필요하다. 잘 아시겠지만 신규 빌딩 건설 중에는 기계 파트와 전기 파트 간의 업무 협조가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사용자 환경, 모바일 인터페이스가 없었고, 통합이 뭔가 변경을 할 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CRS를 통해서 시스템 구성하게 되면은 별도의 비용 증가 없이 소형 룸 레벨 컨트롤에서 통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통째로 하게 됐지만 지금 CRS 시스템은 기존의 공조뿐만 아니라 각 룸별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쉽게 인터페이스도 하고 통합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CRS 시스템은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지원하기 때문에 통합도 간단히 할 수 있고요. 최적의 사용자 경험도 지원해 드릴 수 있고, 향후 요구사항에 대한 손쉬운 레이아웃 변경도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상에서 리조닝, 재구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쉽게, 방해 없이 조정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원활한 통합도 가능하게 되고요. 이제 스마트 CRS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제품인데요. RPC 제품입니다. RPC는 룸 퍼포스 컨트롤러, 룸 전용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이 컨트롤러는 실내에 있는 모든 하이시스템 및 IoT 디바이스를 제어하고 인터페이스하는 모듈식 백넷 IP 컨트롤러가 되겠고요. 조명 및 블라인드 제어 인터페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통합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모듈식으로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옆에 설치하셔가지고요,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투스 네이티브라든가 지그비 같은 또 비콘과 같은 여러 가지 무선 통신도 지원하기 때문에 표준 IoT 디바이스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개방형 프로토콜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는 테스트 및 검증된 구성 가능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자유롭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이 컨트롤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도 제공할 수도 있지만 깡통식으로 제공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그 필요에 의해서 쉽게 엔지니어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도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 개인화된 공간,
어떻게 구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스트럭처 커넥티드 룸 솔루션인데요. 크게 보시면은 저 가장 왼쪽에 있는 게 RPC 컨트롤러, 그다음에 라이팅 모듈, 블라인드 모듈 되겠고, 인사이트 센서가 있고, 그 가장 밑에는 저기 왼쪽에는 온스톱 센서 같은 복합 센서가 있습니다. 저기에는 온스톱뿐만 아니라 모션 센서도 들어있고요. CO2 센서까지 다 통합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스트럭처 빌딩 엔게이지 개인 사용자용 앱까지 지원이 됩니다. 가장 RPC 컨트롤러는 IP가 적용된 컨트롤러로서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CRS용 가장 여기 보시는 센서는 소리라든가 조도라든가 제시라든가 온도, 습도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조명이라든가 블라인드라든가 온도라든가 온도 조절도 할 수 있는 통합 센서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시에 의해서 이 공간이 사용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용자에게도 제공해드리고 사무실 회의실 예약 시스템까지 통합을 해가지고요. 이 시스템을 미리미리 공조를 시작하고 회의가 끝나면 공조를 끄고 조명을 끄고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 구성을 보시면은 가장 아까 말씀드린 RPC 컨트롤러가 있고요. 각 실별로 보시면 되십니다. 룸 1, 룸 2로 보시면 되는데 룸 1을 보시면은 RPC 컨트롤러가 있고 이 RPC 컨트롤러는 지그비와 저 밑에 있는 블루투스를 연결할 수 있는 무선 통합 허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그비 같은 경우는 도어 컨택이라든가 윈도우 컨택을 감지해서 문을 열고 닫고 하면서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 만들어낼 수가 있고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인사이트 센서 연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용 모듈들인데요. 조명용 모듈들 KX, 달리 모듈들을 연결하게 되면 조명 제어도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블라인드용 모듈을 설치하게 되면 블라인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SIM이라고 있는데 좀 낯설실 텐데 SAMI는 스탠다드 모터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요. 블라인드를 제어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의 온도는 저기 하얗게 보시는 이런 센서를 통해서 온도, 습도 제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RPC 컨트롤러는 말씀드린 것처럼 백넷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과도 쉽게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용 앱, 엔지니어용 앱들도 지원하기 때문에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통신이 연결되기 전에 미리미리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사용자는 자기에 맞게 각실을 제어할 수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컨도 같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조금 겹치는 내용이라서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인원 센서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센서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뒤에 좀 자세한 게 나와 있는데요. 이 인사이트 센서는 커넥티드 룸 솔루션의 한 일부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요. 피플 카운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피플 카운팅은 카메라가 아니라 열 이미지 센서로, 열 화상 센서로 감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동 적외선 센서로 모션을 감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도 센서를 통해서 조도를 감지하고 사운드 레벨은 데시벨 미터로 소음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공조, 그다음에 조명, 블라인드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 습도 센서도 있는데요. 이 온도 습도는 이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FC라든가 실드빔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이슬점 감지를 해가지고 그 기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온도 제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센서를 통해서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센서 데이터를 저희 에코스트럭처 빌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BMS 시스템과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라든가 마이크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열화상 센서라든가 그다음에 데시벨 미터로 소음 또는 피플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를 존중하는 데 있어서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센서는 하나만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넓은 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량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50m마다 하나씩 설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마다 4개 정도, 또 추가되면 컨트롤마다 또 4개 이렇게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비콘 기능이 있는데요. 이 비콘 기능은 근거리에 있는 스마트 기기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장치인데요. 이걸 아까 말씀드린 군데군데 설치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코엑스라든가 이런 복합물 같은 경우에는 복잡해가지고 길 찾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이걸 통해서 이거와 개인용 모바일 디바이스 연결하게 되면은 쉽게 길을 찾게 해줄 수 있는 비콘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를 측정해서 제어하기 때문에 필요시에만 냉난방 또는 환기, 조명 제어가 가능합니다. 에너지 사용량은 제실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거기에 통합 분석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치 높이는 대략 2.5m에서 3m 정도고요. 그렇게 설치했을 경우에 감지 범위는 대략 5.2에서 7m 정도까지 감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무실을 사용할 때만 냉난방을 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설계 치료하게 되면 저기 위에 있는 파란색 그 밑으로는 계속 에너지 사용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속 사용이 되면 저렇게 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 제시자 수 또는 뭐 사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제어를 하게 되면은 이 빗금친 부분 제외한 나머지는 에너지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VAV 제품보다 HVAC 시스템 응답속도가 향상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VAV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온도, 습도, CO2라든가 이런 거 특정해가지고 제어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상당히 느린데요. 제실자가 있는 순간부터 이제 공조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모든 블라인드를 제어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제어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지만 스웨덴 우메아 대학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만드 컨트롤 환기 방식을 하게 되면은 빌딩 HVAC 에너지 사용량의 10에서 20%를 절약할 수 있다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실내 소프트웨어를 통한 구역 설정인데요. 모든 컨트롤러들은 그룹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핑을 할 수가 있고 이 그룹핑을 했는데 그룹이 넓어진다거나 좁아진다거나 했을 경우에 쉽게 구역을 다시 병행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 케이블링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상에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구역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 공간의 유연성을 높이고 총 운영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최소한의 케이블링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변경 시간이라든가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에코스트럭처 빌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서도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버인데요. 3가지를 보시면은 미래를 대비한 빌딩으로 확장 및 구조 변경이 용이하고 빌딩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빌딩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사용자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기에 사용자 환경을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화 환경을 만들게 되면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운영 및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ROI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이렇게 마치고 있고요. 저는 저기 데모 판넬 쪽에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